안녕하세요. 엔키티티를 이용한 주문 시스템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안성현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면 저는 현재 다나를 다니고 있고 파이썬 개발자이면서 동시에 웹 개발자로 주로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API나 결제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자회사인 달콤커피라는 브랜드에서 주문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주 업무로 이제 2년 정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자회사에 있는 달콤커피라는 회사의 어떤 주문 시스템을 재작년에 구축하였고, 작년에는 이제 사진에 있는 비트커피라는 로봇 무인 커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주문 시스템의 문제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MQTT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삽질했던 경험담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단 기존 주문 시스템을 보시면은 기존 대금커피 주문 시스템은 앱에서 주문하면 그 정보가 이제 포스 전달되는 방식인데 클라이언트인 포스가 주문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3초에 한 번씩 주문을 확인하는 그 폴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폴링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3초마다 주문을 확인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1매장 24시간을 돌아간다고 봤을 때 이제 주문 확인만 28,800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물론 폴링 간격을 이제 길게 잡으면 예를 들어 5초에 한 번씩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서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사용자가 주문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3초를 유지하고 있고 매장이 늘어날수록 이제 서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제가 이걸 개발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도 이미 100개 정도의 이제 매장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근데 그때는 다행히 24시간 여는 매장이 없어서 L4 구성으로 이제 웹서버만으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주문이 되는 시점에 주문 정보를 줄 수 없을까? 딱 주문이 되는 시점에 주문 정보를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폴링 지옥에 대해서 탈출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새로운 무인 커피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처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폴링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어떤 설계상에서 어떤 요구되는 어떤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던 차에 이제 우한 형제들에서 나온 어떤 MQTT 적용을 통한 중개 시스템 개선이라는 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보게 되었고 MQTT를 조사하고 이제 프로토타이핑 해보고 이제 프로젝트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MQTT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MQTT는 메시지 큐 포 텔레메트리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거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데 그래서 ISO 표준이고 경량의 펍섭 메시징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TCP/IP 프로토콜 상에서 돌아가는 거고 머신 투 머신 또는 IoT 기기와 이제 게이트웨이 연동을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곳은 뭐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사용했다라고 예전 글에서는 볼 수 있는데 최근까지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AWS IoT나 Azure IoT 허브 쪽에서 이제 이 MQTT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MQTT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펍섭 구조인데 이제 메시지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픽을 구독자가 구독하고 있으면은 발행자가 해당 토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면 중간에 브로커 서버가 이제 구독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토픽인데 토픽은 그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구독자와 발행자가 주고받는 어떤 주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층형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슬래시를 구분자로 해서 뭐 센서 밑에 노드 네임이 있고 그 밑에 온도계가 있고 그리고 뭐 하드디스크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토픽으로 볼 수가 있고 각각의 토픽들을 이제 QoS를 지정해서 구독하고 혹은 이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네. QoS라고 하는 거는
전송상에서 어떤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퀄리티 오브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총 세 가지의 어떤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oS0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전달하고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fire and forget, 그러니까 뭐 발사하고 잊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빠른 속도를 이제 아무도 확인하지 않으니까 제일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 같은 경우에는 1로 설정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 전달하고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그 펍을 보내고 이제 펍 에크를 확인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 거고, 2를 설정하게 되면 4단계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정확히 한 번만 전달하는 설정이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또 보내고 받고 이렇게 4단계가 되기 때문에 제일 느리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MQTT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 그 MQTT 서버 및 클라이언트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실 MQTT는 이제 프로토콜 규격이지 그 자체가 구현체가 아니라서 서버 클라이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위에 링크, 이 화면에 있는 링크에 가보시면, GitHub 링크에 가보시면은 뭐 브로커 서버,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뭐 툴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내가 어떤 언어를 쓰니까 어떤 서버가 필요하다, 어떤 언어를 쓰니까 어떤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화면에서 이 링크에서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와 보면은 MQTT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총 3단계의 서버를 이제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앙 서버가 있고, 중간에 브로커 서버가 있고, 그 매장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스 안에 들어가는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앱이나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게 되면은 중앙 서버에서 이제 퍼블리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브로커 서버로 특정 토픽에다가 주문을 전달하게 됩니다. 주문 데이터 전달하고, 브로커 서버는 주문을 받아서 다시 그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매장 서버로 주문을 전달하고, 매장 서버에서는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주문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는 다르게 주문을 받는 쪽에서도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게 됐어요. 기존에는 포스여서 이제 포스 내에 들어가는 웹페이지에서만 이제 호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별도의 서버 프로그램이 돌고 그 안에서 이제 그 MQTT 클라이언트로 브로커 서버를 붙어서 통신을 하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변경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 서버에서는 저희는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플라스크 MQTT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파이썬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파워 클라이언트가 가장 유명한데, 그 파워 클라이언트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데모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좀 관리 포인트를 줄이자는 어떤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제 플라스크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플라스크 MQTT 넣어서 사용하자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뭐 플라스크 MQTT 자체도 파워 클라이언트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편하고 좋았어요. 개발할 때 굉장히 편했는데, 문제점이 이제 결국 웹 앱이라고 하는 어떤 웹 서버에서 프로세스를 지정해서 띄우거나 이제 뭐 가변적으로 띄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치의 모드 WSGI를 그 파이썬의 WSGI 서버로 이제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세스를 4개를 지정하게 되면은 MQTT 파워 클라이언트가 총 4개가 뜨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L4 구성 같은 경우로 되게 되면 이제 총 8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 MQTT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A라는 매장에 넣었던 1번 주문이 완료됐을 때, 그에 대한 완료됐다라고 이제 중앙 서버를 알려주게 되면은 중앙 서버에 있는 MQTT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주문 완료됐을 때 푸시를 전송해야 되는데, 그게 8개가 수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플라스크 엑스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문제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Shared Subscription이라는 기능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같은 토픽을 구독하는 클라이언트를 그룹
그룹화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 내에 하나라도 이제 클라이언트가 수신을 해서 받게 되면은 다른 쪽에는 보내지 않는, 서버에서 보내지 않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능은 모든 MQTT 서버 다 구현하고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MQTT 서버별로 기능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쉐어드 서브스크립션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뭐 하이브 MQ 같은 유료 그 서버를 쓸까 생각을 해봤지만 찾다 보니까 이제 무료로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서버를 찾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ENQTT라는 건데, ENQTT는 중국 쪽 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오픈소스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얼랭 기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쉐어드 서브스크립션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MQTT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쉐어나 큐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서 이제 특정 토픽을 구독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그룹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ENQTT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서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문서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연동하기 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이 브로커에 얼마큼 많은 클라이언트가 붙는지, 어떤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어떤 통계용 대시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었고, 그 안에 또 플러그인도 이제 여러 개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 오픈을 했을 때 이 비트라고 하는 무인 로봇 커피숍이 처음 납품된 데가 인천공항 T2, 이제 3월이 아니라 1월에 개장했던 인천공항 T2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항하는 날 똑같이 저희도 오픈하게 되었고, 오픈해서 한 달 정도 무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는 유료화를 3월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픈해서 한 달 정도 무료로 하면서 굉장히 그때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또 2월에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 2, 3일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로그를 보니까 유실률이 한 5% 정도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 에러로 인해서 취소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100잔을 팔면은 총 5잔 정도가 데이터 유실, 그러니까 뭐 주문 정보라든가 주문 상태 정보를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주문 취소되고 환불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QS 0으로 속도가 빠른 거가 좋지 않을까 해서 0을 설정했는데, 테스트 할 때는 데이터에 대한 유실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 환경에 가보니까 주문 정보나 주문 상태 정보 받지 못한 문제 발생을 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계속 운영을 해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유실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HTTP API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주문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고 다시 이제 어떤 타임아웃이, 예를 들어 데이터를 뭐 매장에서 주문 완료됐어라고 보내고 우리는 주문 완료, 중앙 서버에서는 주문 완료에 대한 에크를 보내야 되는데 에크를 못 보내서 이 매장 서버에서 이제 타임아웃을 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HTTP API를 통해서 같은 데이터를 다시 전송해서 받게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부 케이스는 여전히 그 데이터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QS2로 올린 작업을 테스트를 했고, QS0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사용자가 주문하고 몇 초, 몇십 초를 기다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유실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일단 QS2로 이제 지금 세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그 플라스크 MQTT가 QS2가 지정이 안 되는 이슈를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제 블로그에도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오픈소스에 대해 또 운이 좋게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어, 그래서 현재 계속 이제 지금은 두 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는 매장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그런 것들을 폴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확인했었어요. 물론 서버 모니터링 하는 건 당연하긴 한데 그 폴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어떤 주문 확인에 대한 부분은 폴링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MQTT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몇 가지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일단 설계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데이터의 성격을 보고 토픽이나 QS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정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필수 값인지 옵션인지, 얼마큼 중요한지, 데이터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토픽이 어떤 QS 설정할 건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QS를 설정하는 단위 자체가 토픽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대상이랑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한 토픽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구현이 굉장히 간단해지지만, 사실 그 안에서 만약 데이터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그거에 따라서 QS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토픽을 분리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서 주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1초에도 수백 개씩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QS2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QS0으로 이제 몇 개 유실되더라도 이제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빨리 QS0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로직을 처리하는 식으로 어떤 데이터의 성격이나 어떤 그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을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인큐티티를 쓰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가 변경됐다. 예를 들어 CMS에서 음료 이미지를 변경하면은 그 표현 클라이언트 포스나 그런 쪽에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켜질 때나 이럴 때 음료 이미지를 다시 다 가져와서 이제 그 패치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CMS에서 이미지 변경되면은 파일을 주자, 파일 자체를 아예 바이너리 데이터를 아예 전달해서 거기 패치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설계를 했었어요. 왜냐면 MQTT가 너무 편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MQTT 서버별 사이즈 제한 이슈도 있고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파일 자체를 주는 대신에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URL을 서브스크립션 쪽에서 받게 되면은 그 URL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패치하는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 파일 전송이나 어떤 파일 다운로드 이런 부분도 계속 폴링하는 부분들도 폴링을 다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그 각 서버별로 굉장히 전송이나 QS 네고테이션 관련 설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QS1, 2에서만 쓰는 설정도 있고 QS2 이상에서만 쓰는 설정들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는 어떤 QS에 따라서 설정 값들을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발표는 일단 여기까지고, 실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 서버는 EMQTT를 사용하고 클라이언트는 파이썬의 파워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건데, 제가 EMQTT는 일단 설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EMQTT 스타트해서 이제 EMQTT 2.3.3을 지금 실행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시보드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상태인지 볼 수 있고, 각각 매트릭스, 예를 들어 뭐 퍼매크가 몇 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QS 0, 1에서 주고받고 하는 거 몇 개 있는지 이런 토끼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션, 토픽, 서브스크립션 볼 수가 있고, 플러그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EMQTT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웹소켓 뭐 이런 것도 있고, 왜 HTTP API 아까 제가 말씀드린 REST API도 많이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브로커 상태 같은 것들을 따로 웹페이지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도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뭐 중국 분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로 이제 표시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 저는 일단은 그, pub.py와 server.py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pub에서는 이제 무한루프를 돌면서 이제 메시지 입력하면은 그거를 바로바로 이제 전송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1883 ENTT 처음 설치하면 1883 포트로 기본 포트로 열리게 되고, 여기서 저는 토픽을 이제 테스트 토픽으로 주게 되었고요. 받는 쪽에서는 그 서브스크립션 쉐어드 서브스크립션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쉐어 달러 표시 쉐어 이렇게 되어 있고, 비트라고 하는 게 그룹명이고, 테스트 토픽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거를 두 개를 서브스크립션을 두 개를 띄워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브스크립션을 두 개를 띄우면은 파이썬 3의 서브, 파이썬 3의 서브 두 개를 띄우면은 클라이언트에 두 개 붙은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유저네임 이런 것들은 그 라이브러리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포픽 같은 경우 지금 테스트로 뜬 것이 볼 수가 있죠. 서브스크립션 두 개를 하고 있고, 지금 QS0 저희가 다 QS0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쪽 펍 쪽 띄워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일단 펍 쪽에서 제가 헬로 월드를 치게 되면은 한쪽에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테스트 1, 2, 3 이쪽에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shared description을 걸게 되면은 한쪽에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도 굉장히 단순하게 잘 라이브러리에서 잘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뭐 연결됐을 때, 뭐 이제 퍼블리시 했을 때, 서브스크립트 했을 때, 로그라든가 메시지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핸들러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는 이 파워 라이브러리인데,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예,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